뉴스 큐레이션 시간입니다. 명현균 기자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정말 더웠죠. 너무 더웠습니다. 숨을 쉬는데 뜨거운 예. 공기가 훅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느낌이었어요. 근데 뭐 당분간 이런 폭염이 계속된다고 하죠. 올 여름 계속 이렇게 예. 하면 어떡합니까? 이 뭐 관측 이래 6월에 가장 더웠다라는 지금 뭐 기사도 보이는데요. 지금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뜨거운 것 같은데요. 네. 아, 좀 에어컨 같이 에어컨 바람처럼 시원한 소식 준비해 오셨을지 궁금한데요. 오히려 더 뜨거운 소식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? 예, 갑자기 뭐 분위기가 차갑게 식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러면 오히려 좀 시원한 느낌이 들 것 같은데. 하지만 속에서는 열불이 날 수도 있는 소식이지 애매하게 않을까.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?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의 첫 소식으로 가볼까요? 지각 왕 푸틴의 선물 보따리입니다. 이건 뜨거울까 차가울까요? 예. 좀 헷갈리긴 한 것 같은데요.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푸틴 대통령 별명이 지각왕이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역시 북한을 방문할 때도 지각왕의 면모를 보였네요. 그렇습니다. 어제 저희가 예. 이틀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, 방송에서. 그러게요. 근데 오늘 새벽에야 북한에 도착을 했습니다. 뭐 푸틴 대통령 지각왕으로 유명한데 예. 심지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날 때도 늦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. 거기는 지각 안 되는 자리인데 그러게 그렇습니다. 말입니다. 예. 한 뭐 2시간 4시간 늦는 건 뭐 예. 예산 일이잖아요. 네. 근데 이번에는 5시간 이상 늦게 평양에 좀 도착을 했다고 하고요. 오늘 새벽 3시쯤 도착한 겁니다. 그래서 네. 1박 1일 일정이 됐습니다. 그렇게 해서 오늘 그 공식 환영식이 평양에서 열렸고요. 확대 정상회담에 이어서 또 단독 회담, 뭐 단독 대화의 자리까지 마련이 됐습니다. 김정은 위원장은 그 러시아 정책을 무조건 지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. 네.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지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. 이에 푸틴 대통령은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새로운 기본 문서가 준비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. 요거 예. 기본 문서라고 하는 게 좀 주목을 끄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인데요. 예. 뭐 러시아 측에서 설명하기로는 양국 관계를 새롭게 규정할 협정이고 여기에 두 정상이 서명했다라는 보도까지 지금 나왔습니다. 이 외교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통상 동맹 직전의 단계로 좀 불리거든요. 네. 그만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좀 공고해질 것이다.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 소식은 이어주는 공간 칼럼에서 외신들의 반응과 함께 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다음 소식은 대통령실 소식이네요. 그렇습니다.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입니다.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선언을 했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러면서 이 저출생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. 윤 대통령은 오늘 그 경기도 성남 그 HD 현대에서 네. 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. 맞벌이하는 부모들, 워킹맘,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 경험자, 지방거주 청년 등 민간에서도 이 회의에 좀 참석을 했고요. 여러 의견이 좀 오고 갔다고 합니다. 네.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지난 그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에 예.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응 기획부를 만들겠다라고 했었거든요. 예, 기억나죠. 네, 그 명칭을 인구 전략 기획부로 정했다 이런 방침도 얘기를 했고요. 예. 그래서 이제 인구 전략 기획부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장관이 사회부총리까지 겸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저출생 관련 예산의 사전 심의권 등 이런 강력한 좀 권한을 부여를 해서 부여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저출생 문제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. 하겠다. 뭐 이런 얘기인데요. 네.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언급을 했죠. 네, 크게 1가정 양립 하나, 그리고 양육, 그리고 주거 이렇게 3개 분야에 대한 좀 지원책을 내놨는데요. 예.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남성 육아휴직을 임기 중에 50%까지 늘리겠다. 지금은 6%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. 또 2주간 단기간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하겠다. 또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 인력을 채용할 때 정부가 기업에 월 120만 원씩 지원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. 이와 함께 뭐 돌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신혼부부나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등의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. 윤 대통령은 한시라도 빨리 이 인구 전략 기획부가 출범해서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 주길 바란다 이런 당부의 이야기도 전했습니다. 근데 윤 대통령의 발언의 의지는 알겠어요. 그거는 와닿는 것 같은데 네. 국회 협조를 어떻게 구할 거냐.
이게 그렇죠. 좀 숙제처럼 남아 있기도 하고요. 예, 그다음에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그렇게 깜짝 대책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뭐 정부에서 무언가를 발표를 할 때 네.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쓸 때 이제 핵심되는 내용, 눈에 띄는 내용을 찾게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발언이 공개되고 나서 다른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거지? 어떤 내용이지? 쭉 나열은 했는데 핵심이 안 보이는 것 같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위기의식은 보이지만 눈에 확 띄는 어떤 워딩이 보이지 않는다. 그러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보고 출산을 결심할 수 있을까? 또는 출산을 포기했는데 다시 고민을 할 수 있을까? 또는 어떤 뭐 파격적인 대책이 있었으면은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관심이라도 끌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. 이 뭐 또 항상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얘기가 뒤따르곤 맞습니다. 해서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겠지만 예. 뭐 예를 들면 앞으로 주 4일째 하겠습니다. 예. 아이 한 명 낳을 때마다 1억 원씩 드리겠습니다. 네. 이게 너무 포퓰리즘인가요?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끌어당길 수 있는 또 그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지 좀 더 동력을 얻게 되는 측면도 그렇죠. 있으니까요. 예, 예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적할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는 저출생 관련 법안들을 속속 내고 있습니다. 여당에서도 뭐 개별 의원이 내고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예. 그런데 지금 상임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속 보이콧하고 있고 여당이 또 기획재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당 몫으로 배정된 상임인데 지금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고 있죠. 그리고 이번 정책에서 이런 정책을 또 무슨 돈으로 할 것인지 어떤 재원의 규모나 마련할 방법이나 이런 방안이 함께 제시되지 못한 점도 좀 지적되는 목소리로 나오고 있고요. 네. 또 앞서 설명드린 2주 단기 육아휴직 관련해서도 당장 팀에서 2주간 빠지면 누가 내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직장인들에게는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체 인력이나 파견 노동자,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실 노동 약자들이거든요. 예.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이런 나쁜 일자리를 어떻게 좋은 일자리로 만들 것인지 그 방안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. 네. 윤 대통령이 오늘 직장 어린이집도 방문했죠. 그렇습니다. 그 HD 현대 직장 어린이집을 방문을 했는데 예. 직접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을 좀 살펴봤습니다. 이 현장 행보는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만 네. 이 어린이집이 엄청 좋더라고요. 아, 그래요? 예. 제가 이거 관련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오전 10시부터 오전 7시부터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예. 밤 10시까지도 문을 닫지 않습니다. 또 임직원은 무료고 영세 영아도 돌봐주고요. 심지어 이곳이 지난해 직장 어린이집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곳입니다. 아, 그래요? 근데 이런 거죠.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될까? 그렇죠. 얼마 안 되죠. 예. 당장 오늘 퇴근이 늦어지면 어린이집 눈치부터 보게 되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또 만약에 오늘 방문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집을 국가가 책임지고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들겠다라는 대통령의 워딩이 나왔으면 좀 기대감이 있겠지만 또 뭐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온 건 또 아니어가지고 이런 여기가 좀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? 뭐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더라고요. 예. 무상 보육도 언급을 하긴 했던데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해 보면 이런 직장을 다닐 수 있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네. 그러면 아이 많이 낳지 않을까요? 이렇게 또 질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.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자, 끝으로 하나만 더 짧게 살펴보죠. 어떤 소식입니까? 1년씩 단호한 박찬대입니다.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? 국민의힘에서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예.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서 맡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. 네. 민주당 먼저 1년을 하고 예. 다음 1년에 국민의힘이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근데 민주당은 이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다 가져갔잖아요. 맞습니다. 가져갔습니다. 그리고 뒤에 이름이 그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하는 거군요. 그렇습니다. 근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단칼에 그냥 거절한 네. 모양이죠. 그렇습니다. 단호한 반응을 내놨는데 예. 이 원 구성을 불법으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고 1년씩 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 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예. 총선 민심은 야당 중심의 국회 정상화이고 이를 위해선 법사위와 운영위가 필수다 이런 단호한 태도를 또 보였습니다. 또 조건을 걸긴 했거든요. 어떤 조건요? 윤석열 대통령이 1년간 거부권을 쓰지 않아야 한다.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에 협조를 해야 된다. 또 행정부가 어떤 뭐 거부권 등으로 입법권을 침해할 경우에 국민의힘이 용산에 적극 항의를 해줘라. 그러면 생각해보겠다. 이런 조건을 단 겁니다. 될까요?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아니 사실 이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.
뭐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듣긴 했어요. 제가 여러 군데 좀 취재를 해봤을 때, 네. 뭐 박찬대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뭐 이제 자신의 임기 중에는 법사위랑 운영위를 갖고 있는 거니까 네. 어쨌거나 국회를 정상화시키려는 어떤 큰 대의로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오긴 했었거든요. 그리고 그 사이에 1년 사이에 필요한 법안들을 다 입법을 시키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. 그 내어줄 생각이 전혀 없는 카드만 서로 얘기를 꺼내놓고 그렇습니다. 서로 달라고 하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. 네, 이런 정치권 소식은 공간 칼럼 시간에서 장윤성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맹 기자 잘 들었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